원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최근에 방송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동건 씨가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원장님. 저도 30대 중반이 되면서 요즘 주변에서 아파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오늘 다크서클의 유형별로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다크서클은 눈 주변이 검고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질환은 아니지만 다크서클이 한번 생기면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돼서 더 눈에 띄게 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크서클의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눈 밑 지방, 그리고 색소 침착, 그리고 또 혈관의 비침입니다. 이제 원인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케이스인 눈 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눈 밑 애교살부터 눈 밑 고랑까지 꺼짐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필러라는 방법이 있고,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촉진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과 볼륨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콜라겐 주사,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채워주는 지방 이식 수술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보통 20, 30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눈 밑 꺼짐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나 회복 기간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부담이 좀 적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는 필러 시술이나 콜라겐 주사를 먼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러는 생각보다 좀 접근하기 쉽고 익숙한 시술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필러는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뭉치거나 혹은 이동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저 같은 의료진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꺼짐과 반대로 눈 밑 아래 지방이 돌출되어 생기는 다크서클은 지방의 어떤 돌출 정도나 주위의 꺼진 정도를 고려해서 개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돌출 정도가 좀 미미한 경우에는 앞서 얘기해드린 꺼짐을 개선하는 어떤 필러나 콜라겐 주사 지방 이식으로 어색하지 않게 돌출된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단차를 줄여주는 방법을 써볼 수 있고요. 돌출 정도가 조금 비교적 심한 편이라면 눈 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 수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온 환자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필러랑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술이 자기한테 좋을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고 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술이 어울릴지 궁금하시다면 저처럼 모두 다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눈 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차이를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두 차이는 절개 유무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눈 아래 결막 있잖아요. 결막 안쪽으로 작은 절개를 해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봉합사도 없고 상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좀 더 짧고요. 눈피부의 탄력이 괜찮아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조금 피부가 두꺼운 40대 초반 정도의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눈썹 아래 피부를 절개해서 눈 밑 지방을 조금 제거하거나 재배치해주고 늘어진 근육도 다시 좀 고정해주고 늘어진 피부를 일정량 절제해서 주름도 함께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밥 제거는 일주일 후에 하게 되고요. 멍과 붓기는 넉넉하게 말씀드리면 2, 3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기도 합니다. 피부 늘어짐과 지방 돌출이 좀 뚜렷한 중년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릴 적부터 눈 밑 지방이 좀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라면 앞볼 부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중안면이라고 하는데요. 중안면 부분도 같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륨을 줄 수 있는 필러 시술이나 혹은 국소절이 지방 이식 수술을 병행해준다면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인인 색소 침착은 유전적인 영향이나 혹은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을 앓고 난 후에도 생길 수 있고요.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눈을 자주 만진다거나 비빈다거나 짙은 화장을 자주 하는 경우에 또 햇빛에 자주 노출되시는 경우에는 피부에 어떤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서 눈 밑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좀 토닝이나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개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눈 밑에 피부가 많이 얇아서 피부층 아래에는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보면서 생기는 다크서클인데요. 눈 주위는 얼굴의 피부 중에 가장 두께가 얇아서 눈 밑 혈관도 좀 잘 비쳐 보이는데요. 신체 대부분에 있는 피부는 두께가 2-3mm 정도고 등 같은 경우는 4-5mm 정도까지 되는데 눈 밑 피부는 1mm 이하여 0.5 정도 두께로 정말 얇은 편입니다. 피부가 얇다는 건 피부 밑에 혈관이나 근육이 더 잘 비쳐 보이고 육안적으로 더 잘 보이고 피부 색깔이 투과돼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이런 분들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면 피하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푸르게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에 콜라겐이 빠져나가고 탄력성도 줄어들면서 피부가 더 얇아지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나이가 들수록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랑 피하 지방 아래에 얇게 필러를 주입해서 비쳐 보이는 현상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다만 굉장히 얇은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기 때문에 필러 제품의 선택부터 시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최대한 다크서클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습관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상담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눈을 비비는 행동이 눈 노화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눈 화장을 매일 하신다면 지울 때, 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눈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살살 부드럽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가지고 피부의 수분을 완전 싹 빼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잠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많이 드시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글라스 착용은 매우 좋은 습관인데요. 외출 시에 태양빛을 흡수를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과 눈 주변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PD님, 방금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 눈 비비셨죠? 눈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최대한 자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창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